일단은 줌이 카메라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예, 지금 여기 카메라 좀 문제가 있어서 카메라 저희 쪽에서 안 틀도록 하겠습니다. 뭐 솔직히 그냥 화면만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 네네. 이것만 보시면 되잖아요. 괜찮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 주피터 노트북을 받아야 되는데. 아유, 그, 파이썬 아나콘다 있나?
아나콘다를 받아야겠다. 어, 첫 번째 발표자 누구셨죠? 잠시만요. 네? 뭐, 뭘? 물방 2개 갖고 가신 분 있어? 인다. 예, 2개씩 갖고 가면 부족해서. 그렇게 하나씩 갖고 가세요. 음. 그런데 여기서 뭔 생물상을 얘기하고 있어? 정신 나감? 그거 좀 들어오라고 그거 판촉 좀 해봐. 지금 온라인으로 한 분밖에 안 들어오셨네. 자, 이제 첫 번째 분 나와주시고. 네. 발표 자료가 또 있어야 돼. 그 자료 간단하게만 뭐 보고서 보고 그냥 하려고 했는데 보도를 하셔도 돼요. 그냥 혹시 보고서를 어떻게 받아야 되지? 디스코드가 있나요? 안 보내주셨나요? 아 제가 안 써가지고 보고서 이름, 저희 팀 고급 정보예요. 국정부 이름이 누가 여기 보내줬는데 아닌가? 뭐, 그 디스코드에는 올리셨던데 그게 저희 팀원분들이 아무도 발표를 못하셔가지고 제가 약간 확인을 한 거. 어, 희영 씨인가요? 네, 최희양. 안 보내주셨나요? 아까 보내주시지 않았나요? 안 보내주셨구나. 정승원님이 안 보내주셨는데 아 정승 아니요 그분. 뭐 어디 그 저희 팀장님이 누구시죠? 황민 씨요? 아 한 분이 그 보고서를 써서 올리셨어요. 요거 네, 아, 이거 아니 음, 제가 아까 만들려고 표절을 만들려던 때 여기 이건가요? 네. 아, 요거를 저 보낼게요. 발표자를 만들려다가 그렇겠어요. 전달받은 바가 없어가지고
아, 예. 아. 저희는 우선은 그 대부분의 동아리원들이 이제 양자 컴퓨팅의 기본적인 내용과 양자 물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정보 이론의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논문 발표 형식으로 네, 진행을 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대부분의 동아리원들이 이제 동의를 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매주 목요일 저녁에 이제 모여서 이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네, 그날의 발표자가 정해온 논문과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그걸 이제 발표자가 리드를 해서 이제 발표자가 미리 그 내용들을 다 숙지를 해오고 이제 나머지 동아리 팀원분들은 그 발표자의 리드를 따라가면서 이제 뭐 이제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지적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양방향 소통을 하면서 공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이제 논문이라든지 그런 게 소화하기 어려운 동아리원분이 팀원분이 계시면은 뭐 굳이 논문을 하지 않고 뭐 책의 챕터를 한 세네 개 정도 정리를 해온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온라인 렉처 같은 거를 쭉 정리를 해온다든지 해서 네,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렇게 주제를 정해서 하는 걸 했고요. 어,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한 번이 진행이 됐고 내일 또 하나를 더 진행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김재환 님이 저희는 이제 처음 순서를 맡아 주셔가지고 이제 이 ECDSA하고 이제 네, 그 한국어로 뭐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 이지나무를 그 양자 간단한 뭐 QFT라든지 그런 걸 몇 개 조합해가지고 그 모델이요. 그거는 키보드가 어디 인터넷을 좀 사용해도 괜찮죠? 네. 그냥 올려주신 파일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쇼 어떻게 하지? 그냥 대충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저희 이제 첫 번째 스터디 하면서 이제 제공해 주신 자료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ECDSA라는 게 있는데 다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타원 곡선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가 타원 곡선이거든요. 이 타원 곡선에 대해서 이제 타원 곡선의 각 점들을 숫자하고 대응시켜 가지고 매핑을 해 가지고 이렇게 연산을 새롭게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연산을 새롭게 정의를 해서 이제 P라는 점이 있을 때 그 P에다 곱하기 D를 한다는 걸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기존에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DLP라는 암호가 있는데 이 DLP라는 암호를 타원 곡선 위로 옮겨 놓은 게 이제 ECDSA이고요. 그래서 이제 ECDSA는 서명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그래서 이 ECDSA는 서명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과정을 ECDLP라고 하고 이제 이 ECDLP를 깨서 그거를 하는 방법을 이제 재원님이 이제 첫 번째 시간 브리프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퀀텀 슈프리마시가 있다. 네. 이거는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까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퀀텀 프리앱 트랜스폼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회로를 구성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이제 쇼 알고리즘으로 DLP를 이렇게 깨줄 수 있는데 이제 이게 간단한 브리프였고요. 이 브리프에서 몇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뭐 이제 모듈러 연산을 당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듯이 썼다던가 아니면 뭐 이제 QFFT를 뭐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배우는 건 2의 Q승, 2의 N승 뭐 이런 거만 배우죠. 그래서 이제 2의 N승이 아니고 그냥 이제 아무의 임의의 소수를 가져다 썼을 때 뭐
베이시스 컨트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네,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고 이제 이렇게 이제 기본 내용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모듈러 연산에 대해서 논문 하나를 또 하나 찾아오셔서 그거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게 우선 저희가 진행한 내용이고요. 다음으로는 다음으로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김재한 님이 이제 첫 시간, 둘째 시간을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제가 이제 세 번째 시간, 네 번째 시간을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포메이션 티어리와 컴플렉시티 티어리에서 이제 어 이 논문 이런 논문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양자 유기오차 문제라는 BQP가 양자 유기오차 문제라는 건데 이제 뭐 어떤 문제를 양자 컴퓨터로 풀었을 때 이제 2분의 1 미만의 확률로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들의 조합인데요. 그런 문제들의 조합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그 재미있는 분류라든지 아니면 실존하는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가능성, 알고리즘이 제시될 수 있는 가능성, 뭐 이제 오라클을 어떻게 탑재함으로써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암호와 어떤 종류의 통신 방법을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를 위해서 피해야 하는지 네,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저는 이제 추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양자정보이론 1팀 스터디 계획 발표자인 컴퓨터공학부 김동현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스터디 저희 계획으로는 일단 책은 그 처음에 그 자료에서 소개해 주신 저 책, 퀀텀 인포메이션 티오리 책을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뭐 도서관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PDF를 어떻게 하면은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더라고요. 네. 아,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는 네, 어떻게 잘 얻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터디 진행 방식은 매주 1회 모임을 가지고 이제 주차별로 진도 해당 주차 진도를 미리 각자 공부해 온 다음에 주차별 발표자가 내용 정리 및 요약. 네, 그래서 사실 그 일반적인 그 과목 스터디는 거의 다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책이 있으면 책을 그냥 그대로 발표하면 요약이 아니니까 요약본 슬라이드를 준비하는 것이 아무래도 내용 이해에 좋은 것 같고 이제 또 이게 수식이 워낙 그 분야가 분야다 보니까 수식이 이어져야 많이 나와서 이제 그 파워포인트로 그 양자 막 수식을 적으려니까 되게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예 태블릿 PC 같은 걸로 손으로 적는 게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진도는 이제 저희 팀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이제 팀이 두 개이긴 한데 저희 팀은 이제 책에 챕터가 25개인가 있는데 다 하긴 좀 그래서 네, 그 어느 챕터가 중요한지 봤더니 이제 책 맨 앞에 그 인스트럭터스 가이드 이런 섹션에 이제 어떤 챕터가 중요하다 이런 게 나와 있어서 그냥 그거를 쭉 따라가는 걸 목표로 했고 그다음에 사실 저것도 좀 추렸는데도 양이 꽤 많은 것 같아서 아마 그 기간 내에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차별 진도는 사실 이 책을 그 이미 본 사람이 사실 없다 보니까 정확히 뭐 분량이나 난이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니까 그냥 그때그때 매주차 끝나면 그 다음 주차 거 정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 제외하고
그 모일 수 있는 날짜를 세 보니까 대충 한 8주차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황인데 사실 뭐 처음에 뭐 이것저것 정하느라 시간이 좀 지체돼서 9월 26일에 1주차를 했고 이제 내일 2주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챕터 1, 2는 사실 인트로덕션이랑 그 고전 정보 이론 내용밖에 없었고 이제 챕터 3는 그 기초적인 양자 컴퓨팅, 양자 정보 연산 그런 거 위주로 다루는 챕터라서 아직까지는 그냥 아직까지는 기초 내용인 것 같은데 아직 2번밖에 안 정해지긴 했지만 대충 평균을 내보면 주당 50페이지 정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피드백을 좀 해주면 좋겠다고 발표 준비 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피드백이라긴 뭐한테 좀 하고 싶은 말을 좀 들고 왔는데 일단 이게 뭐 처음이라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팀 인원 변경이 되게 늦게까지도 있었어서 그 막 계획도 다 세우고 했는데 막 그 다음에 막 팀 합쳐지고 그리고 팀장도 제가 원래 이 팀 양자정보이론 팀장이 아니었는데 그 어느 순간 보니까 갑자기 팀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당황스러웠었는데 아, 그래서 어쨌든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팀을 굳이 나눠야 하나라는 생각을 사실 저는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팀 단위로 너무 잘게 나누고 나중에 막 인원 변경 계속하고 막 팀 인원 너무 적어지면 합치고 그러는 게 약간 조금 비효율적이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서 여기 온 김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근데 뭐 팀을 안 나누는 거는 또 그거대로 단점도 있는 것 같아서 네 아직 그거는 좀 더 천천히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대면 모임이다 보니까 제가 첫 주차 발표를 해봤는데 그 들어오신 분들이 일단 막 지금도 벌써 다른 스터디 보면은 한두 분씩 슬슬 말없이 안 들어오시고 그러시던데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들어오셨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 캠을 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잖아요. 일단 그 캠을 킬 수 있는 상태가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캠을 다 키면 참 좋겠지만 보통 그렇진 않게 되는데 그리고 사실 발표를 하다 보면 그 캠을 켜놔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가자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근데 사실 이거는 그렇다고 매주 모여서 하기는 그건 그거대로 힘들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해봐야 어차피 뭐 처음 이번이 동아리 생기고 처음 하는 스터디니까 사실 당연히 갈피를 좀 잡기 어렵고 그 스터디 진행하는 사람대로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여기 계신 운영위원분들은 또 운영위원분대로 힘드시고 하실 것 같아서 뭐 그냥 이번 학기는 어떻게든 진행을 뭐 좀 삐걱거리더라도 지금 하던 대로 그냥 진행을 해보고 그동안 피드백이 좀 더 생기고 아 이거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또 생길 거고 그리고 이제 한 번 한 스터디는 이제 이 책을 할 때는 진도를 어떻게 나가면 좋다 이런 게 한번 해봐야 아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거를 이번 학기 스터디 끝나고 모으면 좋지 않을까 그냥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발표 자료를 이제 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자 컴퓨팅 기초 7조 팀장을 맡고 있는 김호균이고, 그 처음 발표하신 분과 달리,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분과 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기본 과목이고,
조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에 내용과 내용이 겹칠 것 같아서 좀 짧게 진행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일단 진행 자체에 대해서 보면은 뭐 당연히 처음에 스터디가 만들어졌을 때 7명이었는데 이제 뭐 한두 명 이탈하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한 명이 이탈했고 좀 주로 문제가 이제 가능한 시간대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작위 혹은 신청 순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뭐 본인이 양보하고 저녁 시간에 하려고 해도 어 그렇게 맞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절충안으로 뭐 반반이라도 나눠서 뭐 두 팀을 나눠서 진행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한쪽으로 갔지만 그래도 두 명은 도저히 안 돼서 이제 따로 진행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만 이제 그냥 사실 기초 과목이고 어떻게 보면 뭐 논문 같은 거 스터디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실 공부만 하면 되기 위한 것이고 또 공부에 대한 강제성만 띄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거에 대한 큰 문제는 없다고 뭐 봅니다. 그냥 바라는 거는 다음에는 가능 시간대 기준으로 뭐 팀을 짜면 좀 더 편안하지 않을까. 왜냐면 팀 짜는데도 이미 뭐 우리가 다 카톡을 보거나 이게 의무적인 건 아니니까 시간이 좀 걸렸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진도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정해진 것은 따로 없고 이제 뭐 처음에 앞부분 내용은 선형 대수학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정해서 했는데 처음엔 좀 야심차게 일주일마다 3강씩 나가자. 그래서 6강까지가 선형 대수학인 것 같은데 2주 안에 끝내자. 를 목표로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정하면서 이제 지금 아무래도 시험 기간도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번 주까지 3강을 진행하고 또 앞으로 진도도 이제 중간고사 기간과 맞물리기 때문에 계속 그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완강이 크게 어렵진 않은데 이제 시간 배분의 문제라서 좀 네, 뭐 처음부터 달리진 않고 그냥 천천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건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제 조를 짤 때 좀 시간대 기준으로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실력대 구분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고 뭐 관심사 구분 것도 필요하지 않고 다 들어야 되는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뭐 양자 컴퓨팅이나 양자 알고리즘 같은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 여러 개일 테고 조도 여러 개일 테니까 시간대를 기준 나누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건의사항을 드리고 싶고 또 아까도 말씀해 주신 얘기인데 이제 뭐 진도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좀 표준적인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만 있더라도 좀 더 잡기가 수월할 텐데 아니고서야 좀 계획이 꼬일 수도 있거든요. 뭐 학기 분들 다 바쁘신데 뭐 학점도 많이 들으시고 과제도 많고 하는데 이것까지 좀 이중 부담이 되다가 이게 후순위로 물릴 수밖에 없으면 좀 좋아 보이진 않아서 그래도 로드를 일정하게 그래서 이미 수강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난이도를 어떻게 하면 일정하게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셔가지고 뭐 다음 학기부터 좀 정규 스터디로 만들어서 그런 뭐 불필요한 좀 시간 걸리는 부분들만 보완하면 좋은 스터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양컴기 관련해서 지금 승효님도 있으신데 이거 뭐야? 화면 공유가 안 되고 있었는데 뭐지? 어, 승효 씨 지금 발표 가능하신가요? 네. 예, 지금 공유 풀어놓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 나오신 부분은 11월쯤, 그러니까 겨울 학기도 아마 스터디가 열릴 것 같아서, 그러니까 겨울 학기에는 이제 지금 하던 거 마무리 못한 팀들은 추가 연장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스터디 여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설문을 11월 한 중순 초쯤에 그때쯤에 어느 정도 스터디 적응이 됐을 테니까 불편 상황이나 이제 뭐 개선해야 될 부분 관련해서 설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언제 조금 걸리나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지금 보이시나요? 네, 공유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일단은 저는 그냥 계획서 정도만 다시 보냈는데 다른 분들은 PPT를 만들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일단 저희는 그 내용 전체를 일단 다 보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지금 일단 인트로덕션 코스가 있는데 그 거기 홈페이지 캐스킷 홈페이지 설명에 보면은 이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코스는 아닌데 약간 도움이 되는 뭐 그런 챕터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그래서 일단 이거 하나를 보고 나머지 챕터를 보려고 하고요. 보니까 챕터들 내용은 조금 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고 이건 약간 하나를 좀 한 번에 보여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일단 이거를 1주차 저번에 했었고요. 매주 한번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한 8주차 정도 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 시험 기간에 만약에 쉰다고 하면 그리고 매주 한 번 모이고 목요일 9시 반에 뭐 1시간 이렇게 일단 모이고 있는데 일단 보니까 그 이거를 다들 새로 한다기보다는 이미 그 양자 컴퓨팅의 기초 그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복습 위주로 그냥 한번 이 튜토리얼 해본다 이런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한 2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막 새로 배우는 뭐 그런 건 없고요. 원래는 이제 그냥 질의응답 하려고 했는데 질문이 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자. 좀 한 사람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와서 발표를 하고 뭐 질문도 하고 하는 걸로 하기로 했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첫 번째 모임을 했을 때 그 다 안 해온 분들이 많았어요. 솔직히 저도 다 안 해왔었는데 그래서 일단 벌금 제도를 도입을 하기로 했고 이거 구체적인 이 금액은 아직 안 정해져서 아마 내일쯤 정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미 다 내용이 정해져 있고 그래가지고 이 이상으로 뭐라 할 것 같지는 않고 네 건의사항은 음, 일단은 벌금 제도 같은 거를 좀 미리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참여를 하도록 원동력을 좀 부여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거 말고는 일단은 벌금 제도도 하고 이것저것 좀 바꿨기 때문에 한번 이번 주는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네, 이상입니다. 다음 분이 누구셨죠? 예, 양콩기 상조와 승엽 씨 아니었나요? 저는 양재 알고리즘 1팀이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 아닌가요? 그럼 일단 보내주시는 동안 다음 분 먼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건가요? 플랫폼 플랫폼 정보 보내주셨나요? 네. 어, 최관일이 그 구글 구글 PPT로 해서 그거 중 하나일 텐데 아닌가? 그럼 이거 링크를 어디 받았었는데 왜 없었지? 이거
양자 플랫폼 중간 보고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스터디원분 중에 한 분이 추천해주신 양자 컴퓨팅 기술 백서의 그 두 번째 파트를 교재로 사용하고요. 주일에 화요일 10시 줌으로 비대면 스터디 진행하면서 한 명의 발표자가 자신이 맡은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합니다. 발표 내용은 책의 내용과 그다음에 그 책의 내용에서 공부하고 싶은 부분, 그다음에 참고문헌 위주로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진도 계획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 대로 어제 공통 기술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중간고사 기간이 끝난 다음에 초전도부터 총 8개로 나눠진 그 부분에 대해서 각각 한 명씩 발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진도 상황은 일단 1주차밖에 진행하지 않아가지고 뭐 많이 보이진 않는데 네, 진행을 하였고, 그다음에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행하는 양자 플랫폼이라는 스터디 분야 자체가 아직은 많은 자료가 없어가지고 공부하는데 일단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충분한 자료가 없는 것과 더불어 그 자료들의 내용이 좀 많이 어려워서 초반에 그 그 회장님께서 이제 추천해주신 뭐 6가지의 그 양자 플랫폼 중에 3가지를 골라서 하는 식으로의 스터디가 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어떤 플랫폼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학기.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거 맞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다른 거 발표할 때 썼던 거 그거 템플릿 그대로 갖다 쓰느라고 파일 잘못 보내가지고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거. 네, 양적 컴퓨팅 기초 3조 스터디 계획 발표 간단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저희 스터디 자료 뭘로 정했는지, 그리고 스터디 계획 어떻게 정했는지, 그리고 일정 같은 경우에 어떻게 만나서 뭐를 할지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터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수능 강좌 보면은 김태형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양적 컴퓨팅 및 정보의 기초 강의 활용해가지고 저희 요 강의 완강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스터디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요 책이 기본 책이라고는 돼 있는데 만약에 책 필요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좋은 경로나 혹은 직접 책을 사셔서 쓰기로 하고, 근데 이거 보면은 사실 잘 교수님께서 오른쪽은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자료거든요. 이거 활용해 가지고 스터디한 다음에 저희들 매주 화요일에 모여서 발표하는 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7일부터 12월 13일까지 총 12주인데 중간고사 2주 빼고 그다음에 기말고사 2주 빼고 하면은 총 8주 정도 되죠. 그래서 요 8주 동안에 저희 그 나와 있는, 그러니까 수능 강좌에 되어 있는 거 대충 그
토픽별로 나눠가지고 잘라서 하기로 했고, 그다음 선형대수랑 양자역학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팀원 분들이 어느 정도 다 하고 오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첫 주차, 그러니까 매주 화요일에 만나기로 해서 사실 어제 바로 진행했었는데, 그래서 선형대수 같은 경우에 양자역학 같은 경우에는 묶어서 한 분이 그냥 다 발표해 주시고, 그다음부터는 양자 회로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총 8주차에 맞춰서 스터디 마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정 같은 경우에는 좀 발표할 사람 사다리 게임으로 잘 정해가지고 이렇게 저희들 발표할 사람 정해서 인당 2번 내지 3번씩 다 골고루 발표할 수 있도록 스터디 일정 짜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쪽에 보시다시피 매주 화요일 6시 반에 더 만나서 어제 해보니까 대충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매주 잡으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자기 배웠던 내용 리뷰하고 질문 나온 거 있으면은 서로 얘기해보고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되나, 이런 경우에 뭐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이런 거 간단하게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고 감사합니다. 근데 약간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저희 그 자료를 조마다 그 만들어 가지고 뭐라고 그러지? 다음 스터디를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만들어 놓는다고 그거를 조마다 이렇게 부탁을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그 자료를 아까 앞선 조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PDF 파일로 바로 만들거나 하는 것보다는 그 수기로 해가지고 하는 식으로 저희가 발표를 진행하는 게 좋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도 따로 막 이렇게 깔끔하게 PDF로 만드는 거 말고 그런 수기로 쓴 거, 공부한 거 자료를 그냥 이렇게 넘기자, 약간 이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희 조에서 그런 경우에는 혹시 그거를 다음 스터디를 위해서 정리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앞으로 넘겨주는 조도 꽤 있을 것 같은데, 그거 괜찮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양자역학 3팀 팀장 맡은 정재우라고 하고요. 일단은 이 스터디를 시작하기 전에 그 범위를 어디서부터 정해야 될지부터 이제 그 팀원들끼리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떤 분들은 MIT 동영상 강좌를 한 게 낫다고 하셨고, 어떤 분들은 이제 책으로 보는 게 좀 편하다, 그리고 정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 할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는 이 그리피스 책을 다 나가는 건 아니고 파트 1의 이론 부분, 그러니까 챕터 6까지만 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챕터 12까지 하기는 너무 양이 좀 빠듯한 것 같아서 일단은 분량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터디 할 수 있는 주가 총 몇 주인지 총 얘기를 해봤더니 한 8주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대충 이제 페이지 수별로 좀 더 한 사람당 발표할 분량이 좀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이제 계획을 좀 짜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발표당 이제 한 사람이 최소한 2개의 소단원 정도는 공부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당 20쪽씩, 그래서 하루에 2명씩 하면 하루에 40쪽씩 해서 네, 그런 식으로 진도가 나가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딱 8주짝 하자면 타이트하게 책이 파트 1까지는 다 보는 것을 목표로 했고요. 그리고 네, 팀원이 저 7명이기 때문에 이 7명 이 팀원분들이 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발표하도록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터디 할 때는 그 각자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뭐 요약본을 만들든 아니면 강의할 때 쓰는 보조 자료를 만들든 해서 그런 식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기록을 좀 남기고 그거를 이제 파일로 정리하는 것으로 네, 스터디 방향을 잡았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양자역학 3팀 스터디 계획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혼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직 설치가 다 안 됐거든요.
안 오군. 다 됐구나. 다 됐네요. 근데 제가 조금 이거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조금만 쉬었다가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 조금 이따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0분만 쉬었다가 시작할게요. 가시네요. 잘 가세요. 네.
문제는 다들 읽어 보셨나요? 예. 어, 어허, 잠시만요. 어떤 챌린지 문제부터 뽑아야 될 거 같네요. 아, 여기 풀이 또 적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하나는 이제 노트북 하나 열어놓고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 참가 많이 부탁드릴게요. 제가 어, 그 제안서 작성할 때 이제 봐줄 테니까 참가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해주시면 문제는 영문으로 다운을 받을게요. 아닌가? 한글이 편하시나요? 영문이 편하시나요? 한글이요? 한글로 받을게요. 게다가 제가 그 깃허브 링크 보내드린 거 있죠? 그거 보시면 잘 나와 있으니까. 자, 일단 퀀텀 챌린지 이제 베리에이셔널 퀀텀 아이겐 솔버 제가 저번에 이제 1번이 조금 제일 어려우니까 3번부터 갈게요, 차라리. 퀀텀 페이즈 에스티메이션이라고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큐빅 스테이트가 있을 때 여기 보시면 AX나 람다 X 이런 형태로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 프로블럼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네 이렇게 이제 적을 수가 있는데 이 람다 X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퀀텀 오퍼레이션들이 다 유니터리니까 얘가 이제 사실상 아이겐 밸류가 절대값이 1인 애들로만 나오게 돼요. 게다가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익스포넨셜 i 세타 꼴인데 이 세타를 구해 봅시다. 라고 하는 문제여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퀴즈킷에서 잘 나와 있는데 얘는 아이겐솔버를
요건 어쩔 수 없이 영어를 사용할게요.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푸사이를 갖고 있을 때 이 유니터리를 한번 가해줄 때마다 익스포넨셜 i 세타 형태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익스포넨셜 j를 해준다면은 그 i 세타에다가 익스포넨셜 j 세타가 곱한 형태로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여기선 2파이 세타라고 돼 있어요. 2파이 세타로. 여기서 2파이 세타로 돼 있고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거를 이제 쭉 전개를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u를 한번 돌리면은 0 세타 h에다가 u를 한번 돌리면은 a 페이지에다가 익스포넨셜 i 셋 0 플러스 2 플러스 이제 요런 애가 붙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2분의 1인 경우로 x 예. 요거가 죄송합니다. 맞나? 이렇게. 이거 지금 요게 붙어서 그런 건데 요게 붙어 아니 잠시만요. 뭐지? 그 x가 이제 세타를 쭉 전개한 폼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n 2분의 2의 n승 x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쭉 전개를 하다 보면은 요 사이가 그러니까 각각 하나씩 얘 하나가 이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쭉 전개를 해보면은 요런 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얘를 다 더해주는 거예요. 이진법이잖아요. 이진법이어가지고 곱해서 쭉 더해주는 꼴이죠. 그래서 쭉 더해주다 보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2의 n승 세타 텀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의 2의 n승 세타가 올라가는 꼴인 거죠. 여기 측정되는 애가 2의 n승 세타인 게 주로 측정이 되는 거예요. 2의 n승 세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매트릭스가 있다. 그럼 0, 1이 당연히 아이겐 벡터일 거고 이거에 대한 아이겐 밸류는 익스포넨셜 4i 파이겠죠. 그러면 그거가 이제 여기 밸류로 이제 적히게 될 텐데, 그러니까 측정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측정을 할 때 여기 각각 그러니까 차례대로 0의 자릿수부터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0.314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진법으로 해야 되니까 0.1011이다 그러면 4개짜리로 하면은 1011이 측정이 되는 거예요. 이 메저먼트 101 그냥 대충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퀀텀 페이지 에스티메이션 식 자체가. 그럼 그거를 이제 해달라라는 건데 이제 3.1이 그래도 쉽다라고 하는 게 문제들이 그냥 간단해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푸사이 1, 푸사이 2 여기 푸사이 1, 푸사이 2가 하다마다 게이트의 고유 상태임을 보이시오. 그러니까 아이겐 벡터임을 보이세요라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문제를 풀면 되죠. 예, 쭉 내리면은 이거 망했네. 왜 이땅으로 들어가 있냐? 여기 이제 해밀턴 그러니까 하다마드 게이트가 있고 그냥 아이겐밸류 프로블럼 풀어주면 되죠. 요거는 이제 선형대수만 공부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패스. 그다음에 3.2번 유니터리가 이제 익스포넨셜 i 세타인 꼴만 이제 아이겐밸류를 갖고 있는 것을 보이시오 하는 것도 그냥 유니터리 행렬이라는 게 요걸 만족하는 애들이죠. 그래서 요거 어떤 v를 내적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이겐벡터 v를 이제 유니터리 행렬을 곱한 거에 대해서 이제 대거 취한 거랑 그냥 자기 그 자신하고 내적을 취한다고 하면은 뭐 식이 요런 꼴로 나올 텐데 그러면 u 대거 u는 이제 i일 테니까 v의 절대값의 제곱은 람다 제곱에다가 v 절대값의 제곱 그래서 v 절대값 제곱 날려주면은 람다 제곱은 1이다. 이걸 만족할 수 있는 애들은 람다가 익스포넨셜 i 세타일 때만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간단한 문제예요. 그다음에 3번 유니터리 케이스를 이제 복수의 이제 유니터리 연산으로 그러니까 임의의 유니터리 문제 이 문제 자체는 복수의 제어 유니터리 연산을 적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양자 컴퓨팅 기초 이런 걸 공부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2큐빗 게이트까지 많이 배우고 해봤자 3큐빗 게이트, 토플리 게이트 이런 거를 공부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임의로 1큐빗하고 2큐빗 게이트로 이제 분해해서 사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1큐빗 게이트 대 일단 유니터리 게이트가 1큐빗 게이트와 2큐빗 게이트로 그냥 디컴포지 이거 분해가 돼요. 이거는 이제 그 양자 컴퓨터의 기초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어서 제가 풀이는 따로 적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분해를 할 거고 여기서 보면 이제 from computation 이제 닐슨에서 이제 arbitrary 임의의 u는 이제 decomposed into single and 2큐빗 게이트로 분해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컨트롤 유니터리 게이트는 컨트롤 싱글 게이트하고 컨트롤 2큐빗 게이트 요거 두 개로 분해를 해야 될 텐데 컨트롤 싱글 게이트는 그냥 구성을 하면 돼요. 이것도 뭐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니터리 게이트를 C납 게이트를 중앙에 하나 두고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컨트롤 유니터리 게이트는 X 게이트를 중앙에 두고 양옆에 뭐 두 개의 매트릭스를 곱한 상태로 일반적인 1큐빗 아비트러리 유니터리 게이트를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 구성을 그 C납 게이트 그러니까 다른 유니터리 하나 넣고 C납 게이트 걸고 그다음 유니터리 걸어서 일반적인 아비트러리 유니터리 게이트를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알려진 유명한 내용이어서 여기 제대로 적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 보여야 될 거는 이제 arbitrary 2큐빗 유니터 그러니까 controlled 2큐빗 유니터리 게이트를 어떻게 구성을 할 건가 요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유니터리 게이트가 2큐빗짜리 얘는 이제 1큐빗 유니터리 8개하고 이제 2큐빗 그러니까 C낫 게이트 3개로 구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알려져 있는 논문이 있어요. 그 논문을 끌고 와서 아까 말했듯이 1큐빗 유니터리는 그냥 연결하면 된다 했죠. 그 다음에 2큐빗 게이트인 C낫 게이트 경우는 이제 그냥 컨트롤 낫 게이트 컨트롤 낫 게이트인 이제 토플리 게이트 여기 하나가 더 있다고 보면 돼요. 동그라미 컨트롤 2개 하면서 마지막에 낫 게이트만 거는 형태로 구성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4번 이제 퓨리에 트랜스폼 요거는 이제 잘 많이 물리과 얘도 많이 아는 내용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오메가가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 이제 이거를 이제 디스크리트 퓨리에 트랜스폼을 이제 행렬하고 벡터 표기법으로 요거는 사실 뭐 퓨리에 트랜스폼 조금만 공부하고 이제 행렬 공부해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여기 A 아니고 여기 A 벡터를 그냥 표기를 하고 파이 벡터 이걸 표기했을 때 행렬을 이렇게만 적으면은 그냥 계산해 보면 된다. 요거 못할 사람이 없겠죠. 6번도 5번도 쉬워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행렬들 콜럼 벡터에 대해서 아까 나온 F 행렬의 콜럼 벡터에 대해서 내적했을 때 그 델타 IJ가 나온다를 보이는 거는 해보면 되죠. 해보면 잘 나온다. 깔끔하네. 이렇게 보면 되고. 다음에 6번도 쉬워요. 퓨리 변환이 유니터리 행렬을 증명할 수 퀀텀 게이트를 사용하여 쉽게 구성해 볼 수 있다. n이 1하고 익스포넨셜 알파일 때 다음을 증명하시오. QFT가 오메가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냥 넣으라는 거예요. 이 F에다가 넣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오메가가 그러니까 n이 2일 때 그럼 여기까지만 쓰면 되죠. 여기까지만 쓰면 되는데 이걸 적으면은 이렇게 되네요. 간단하게. 그래서 간단하게 됐다. 이게 근데 우리가 아는 하단마다 게이트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끝나는 거고. 이제 프레 트랜스폼을 111에 해보시오 라는 건데 요거부터는 이제 여기에 이제 해놨어요. 여기에 해놨어요. 텍스트 같은 경우 이제 일단 QFT 로테이션이라는 것을 정의를 했는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QFT가 이제 오메가 n승을 그러니까 오메가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봤던 이런 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요거랑 똑같은 건 아닌데 얘를 돌려줘가지고 그 QF 지금 보면은 QFT를 할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퓨리어 트랜스폼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적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J가 1부터 n 0부터 이 n승 마이너스 1승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이제 열심히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만큼 다 곱해준 형태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거 만들어 주면은 요거 다 곱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이미 사실 QFT를 이가 요게 유니터리 행렬을 그렇게 곱해 놓은 건데 사실상 QFT를 한 거라고 보면 되고요. 이거를 역필의 트랜스폼을 하게 된다면은 역필의 트랜스폼을 하게 된다면은 그 제일 피크가 높은 애들만 찍히게 되는 형태로 이제 퀀텀 페이지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거예요. 사실 퀀텀 페이지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팅 기초를 공부하시면은 거의 웬만큼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퀀텀 알고리즘 수업 이거 공부할 때도 이 QFT가 퀀텀 페이지 에스티메이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그냥 컴퓨터로 짜봐라 해서 3번이 제일 쉬운 문제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거 돌려보면은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당연히 인버스 큐리어 트랜스폼을 갖다 그러니까 이게 QFT를 한 거고 QFT를 열심히 해보면은 1111 뭐 한다 하면은 1111 같은 경우는 그냥 큐리어 트랜스폼 하면은 그냥 하나의 스테이트니까 나머지 그러니까 진동수를 뽑는 거잖아요. 큐리어 트랜스폼이라는 거 자체요. 그러면 이의 진동수가 각각 얼마가 있다. 근데 하나의 그냥 고유의 스테이트면은 진동수가 8개로 분해가 돼서 다 진동수가 비슷비슷하게 나온다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을 거고 요거는 이제 시뮬레이터에서 돌린 거고 요거는 이온큐 실제 백엔드에서 돌리려고 했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못했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몰라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8번 그래서 이거를 지속적 이런 애들이 나온대요. 정확하게 얘들이 분해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1큐빗 게이트 지금 4큐빗 스테이트잖아요. 그럼 이거 1큐빗 4개로 분해가 가능해요. 이거 분해해봐라. 그러면 이런 애들이 나온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문제 자체가. 그래서 분해해보겠다. 분해를 할 때도 이제 트레이스 아시죠? 행렬에서 트레이스를 해주면은 이제 그 부분 큐빗 행렬을 구할 수가 있고 그 부분 행렬이 사실상 그 분해를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스를 해보니까 똑같이 잘 이쁘게 나오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음에 더 들어오셨네. 그다음 8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저 8번 잘못 풀었나? 아 8번 잘못 풀었다. 아 8번 퓨레 트랜스폼 하라고 했는데 QP를 돌려놨어요 제가. 예, 조금 멍청하게 풀었네요. 예, 퀀텀 페이지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는 위에 거를 하면 위에 거 어떻게 쉽게 잘 할 수 있겠냐라는 문제인데 요게 이제 스트럭처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쉽게 하냐면 얘네들을 붙일 수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유니터리 행렬 2개 곱하면 유니터리 나오잖아요 간단하게. 그러면은 이걸 붙일 수 있는 행렬들로만 구성을 하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붙일 수 있는 행렬들로만 구성을 해서 조금 더 간단한 행렬들만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을 하면은 이건 이제 잘못 풀었어요. 이렇게 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얘 확률이 나오고 잘 나왔다 라고 하면 되고 3.9번은 예 퀀텀 필드 트랜스포 변화의 소리죠. 야 이거 맞네. 이게 문제가 잘못 해석된 것 같아요. 한글판이어서 양자필 변환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이거 사실상 페이지 에스티메이션 하라는 거예요. 3.8번. 자 제대로 푼 게 맞네요. 아이고 다행이네. 그래서 3.9번 같은 경우 이게 지금 여기 패키지 설치가 안 돼 있어가지고 요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원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유니터리를 뭐 n번 한 거를 넣어달라 이렇게 하잖아요. 한 번, 두 번, 2의 n승 마이너스 1승. 그러면 2의 10승이면 2의 9승번을 넣어야 돼요. 유니터리 컨트롤 유니터리 게이트를. 아니면 그 유니터리를 2의 9승번 곱한 거를 계산을 하던가 행렬을. 그건 좀 너무 복잡하잖아요. 지금 그냥 하기에는. 게다가 퀀텀 게이트들이 워낙 이제 퀀텀 디바이스들이 지금 워낙 구려가지고 이렇게 2에 512번 넣었잖아요. 그러면 에러가 매우 많이 발생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어떻게 하냐? 그냥 10승인 거 이제 실제로 비교를 해봐 달라라고 해서 8번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이제 간단한 행렬을 사용해서 넣었어요. 로테이션 Z 게이트는 그러니까 로테이션 세타 하는 거는 로테이션 2세타 하는 거는 로테이션 세타 2번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로테이션 뭐 10번 하는 거다. 그럼 로테이션 10 Z를 로테이션 Z 세타를 10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간단하게 할 거냐 해서 그냥 아까 말했듯이 유니터를 RZ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이걸 그냥 쭉 넣어 붙여서 아, 잘 된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 9번은 이제 요거 가지고도 해봐라. 3빗 정밀도까지 계산을 하십시오 하는 거여서 원래 그냥 전개를 해놓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전개를 하면은 그렇지. 잠시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유니터리가 간단한 유니터리잖아요. 이게 간단한 유니터리여가지고 이제 이걸 압축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만드는 퀀텀 페이지 에스티메이션 펑션을 써도 되는데 그것도 좀 기니까 압축을 시켜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부분은 베리어를 어디다 설치했지? 에, 예, 이건 뭐야? 예, 이게 제가 디컴포지션 해놔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스테이트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얘도 이제 U의 1승하고 U의 제곱하고 U의 4승이 다 이제 간단하게 표현된 애들이거든요. U의 4승은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했다. 그래서 이거 진행을 해보면은 이 위상이 0.01이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2비트로 4분의 2니까 0.01 나오냐? 0.01 잘 나왔다. 100%로 잘 나왔고 이거는 리얼 디바이스에서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제 트래피그 페이즈 에스티메이션이라고 좀 더 간단한 거. 그러니까 간단한 게 아니라 2큐빗으로도 돌릴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너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나중에 이것도 이제 양자 알고리즘 내용에 있을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터레이티브 페이즈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 그다음에 1번 같은 경우는 제가 마찬가지로 전에 발표 전체 모임 때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어떤 H에 대해서 미니멈 IM 밸류를 계산하는 그 내용이다. 그러면은 이 푸사이에다가 어떤 변환해서 구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푸사이를 모르는 거예요. 푸사이를 모르는데 그 푸사이를 어떤 0에다가 0이나 아니면 주어진 그러니까 기본 스테이트에다가 얘를 이제 계속 바꿔가면서 2를 측정을 하면서 가장 작은 2가 측정된 거를 계산을 해보자 라는 게 베리에이션을 보통 아이겐솔브여서 이거 사실상 계산을 해보면 이게 미니멈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아이겐밸류의 미니멈 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은 그때 그냥 그러니까
이 푸사이에다 뭘 집어넣을 거냐라고 할 때 이런 T1, T2를 곱해준 꼴로 여기다 집어넣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이제 오퍼레이터를 넣어보겠다. 넣어서 이 푸사이에 곱한 형태를 사용하겠다인데 그러면은 이게 AI가 그러니까 그 크리에이션 아닐레이션 오퍼레이터 다들 아시나요? 모르세요? 크리에이션 아닐레이션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는 세컨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건데 이제 어떤 스테이트가 진공 스테이트를 우리가 0이라고 할게요. 아무것도 없는 스테이트. 하모닉 오실레이터 아시나요? 여기 지금 있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 있나요? 근데 그냥 페르미온 이제 크리에이션 안텔미션 그러니까 애닐레이션 오퍼레이터라는 거는 그냥 어떤 진공이 있을 때 진공에다가 이제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를 딱 가해주면은 이제 하나가 뿅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페르미온 하나가 뿅 튀어나오는 거고 페르미온 튀어나온 거에다가 아닐레이션 오퍼레이터를 가해주면은 얘가 진공으로 뿅 하고 사라져요. 아니 그게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표기법이라고 보면 되는 게 어떤 스테이트에 있냐 없냐 있으면은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를 하나 가해 놓고 없으면은 안 가해 놓는 형태로 아니면 그냥 근데 얘가 이제 바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0,0에 어떤 이제 페르미온 하나가 있고 페르미온 0,1에 하나 있 그러니까 0에 하나 있고 1에 하나 없어요. 근데 얘를 이렇게 바꾸고 싶다. 그러면 0에서는 어닐레이션 오퍼레이터를 가해주고 1에서는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를 가해주면 이제 0에서 1로 위치 전환을 하겠죠. 페르미온이. 예. 예, 그 간단하게 어디 있는지 존재하는지 이런 걸 정의하는 이제 오퍼레이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얘를 스핀 스테이트랑 비교를 할 거예요. 채팅이 있었네요. AI가 I의 오비탈의 연산자 여기 오비탈의 연산자라는 말이 있나? 이 오비탈이라는 게 사실 어떤 퀀텀 스테이트잖아요. 그럼 그 퀀텀 스테이트에 퀀텀 스테이트에 전자가 있냐, 전자가 없냐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돼요. 전자를 만들거나, 그러니까 전자가 그냥 1s 오비탈이든 뭐 2s 오비탈에 전자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그러니까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를 가해주면은 전자가 뿅하고 튀어나온다. 그리고 아닐레이션 오퍼레이터를 가해주면 전자가 뿅하고 사라진다. 라고 일단은 간단하게 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하려면은 해밀토니언을 정의를 할 때 짝수개의 어닐레이션 그러니까 각각 같은 개수의 어닐레이션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가 같이 페어를 이루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당연히 전자의 개수는 보존이 돼야겠죠. 근데 막 갑자기 없던 전자가 뿅 하고 사라지거나 생성된 거나 없어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해밀토니안을 정리할 때는 크리에이션하고 어닐레이션이 같이 존재를 한다라고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간단한 작업부터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간단한 작업이 사실 아니죠. 그러니까 크리에이션이라는 거는 스핀 스테이트로 봤을 때 다운 스핀이 업 스핀으로 된다를 대응시키고 어닐레이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0하고 1이라고 하잖아요. 0을 그럼 다운 스핀이라고 두고 1을 업 스핀이라고 둘게요. 그냥 대응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업 스핀 같은 경우 그러니까 0 그러니까 1 스핀이 페르미온이 있는 상태 있잖아요. 그럼 페르미온이 있는 상태를 0에서 만들고 싶으면은 이제 여기 이제 스핀 공부를 해보셨으면은 0에서 1로 만들 거면은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위로 올리는 거 그 레더 오퍼레이터 플러스를 가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0, 0, 1, 0을 가해주면 여기 1, 0이 있었으면은 0, 1이 되죠. 이 오퍼레이터에. 그러니까 요건 오퍼레이터고
지금 보면은 이 오퍼레이터에다가 1, 0이라는 걸 가해주게 된다면은 0일이 되죠. 그러면 없던 전자가 그러니까 백큐에서 이제 일렉트론이 있는 상태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그래서 이게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랑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이제 애닐리에이션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0일을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있던 전자가 있는데 전자를 또 만든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X 게이트랑 조금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AI에다가 이제 0일을 만들어 넣어주면은 0일이 0, 1, 0이 되죠. 페르미온이 백큐이 되었다. 0일이 1, 0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꼴이 이제 파울리 게이트로 표현하면은 이런 꼴이 돼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좀 복잡해지는 건데 자, 자 AI가 있으려면은 그러니까 AI를 없애려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원래 자기가 있던 스핀에서는 자기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나머지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자기 앞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첫 번째 있는 애들부터 차근차근 정의를 한다고 보면 돼요. 자기 앞에 있는 애들이 다 사라져 그러니까 아 자기 앞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 다 그냥 그러니까 Z 게이트를 가해줘가지고 얘가 있냐 없냐 그냥 이거에 대해서 그냥 존재성을 그냥 당위성을 만든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얘 앞에 있는 애들은 다 Z를 할 거고 1, A, J, B 순으로 퍼질 거예요. 그러면 A 앞에는 당연히 I도 포함됐고 그 전에 있는 애들도 존재하겠죠. 걔네들도 시그마 Z 게이트를 파울리 Z 게이트를 가해줘가지고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당연히 AI 같은 I 번째에 대해서도 세 번의 이제 파울리 Z 게이트가 가해지겠죠. 그래서 세 번 가해주고 그다음에 얘는 어닐레이션 한다면서요. 그러면 사이 플러스를 가해줘야 이제 생기겠죠. 사이 플러스를 가해줘야 마찬가지예요. A 같은 경우는 어닐레이션 만들 거니까 어닐레이션 가해줄 건데 그 앞에 JB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사이 2 게이트를 만들어주고 사이 Z 게이트 두 개를 가해주고 그다음에 그 앞에 I 플러스 1부터 A 마이너스 1까지 이걸 가해주는 거예요. 이걸 똑같은 방식으로 쭉 곱해줘서 가해주면은 다른 자리에 있는 애들끼리는 서로 안 곱해져요. 사실 정확하게 텐서 프로덕트를 해야 되는데 그거 귀찮아서 안 적어요 원래 평소에. 그러니까 다들 일반적인 표기법이에요. 그러면은 Z 4번 곱한 거 Z 두 번 곱하면 I 나오죠. 아이덴티티. 그럼 얘는 1이에요. 앞에 아무것도 안 둬도 돼요. 그다음에 ZI 한 번 곱해줬죠. 그러니까 ZI 한 번 곱해줄 거고 이게 왜 있지? 근데 ZI 시그마 파울리 Z하고 시그마 플러스를 곱해주면 그냥 시그마 플러스가 돼요. 계산해보면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그냥 시그마 플러스만 뒀다. 그 사이에 시그마 그러니까 파울리 Z 게이트로 채워 넣어줘야죠. 얘네들 넣어주고 얘네들은 근데 세 번 곱해줬으니까 한 번씩만 곱해준다고 보면 돼요. 한 번씩만 곱해주고 그 다음에 푸사이 마이너스 게이트 가해주고 얘네들은 아마 마이너스 나왔을 거예요. 푸사이 Z하고 마이너스 안 나와. 얘가 마이너스 나왔었나? 그랬을 거예요. 얘 푸사이 I하고 푸사이 Z하고 푸사이 플러스 곱해주면 마이너스 나와요. 해보면 맞나? 1, 0, 0, 마이너스 1 아니네. 얘 플러스 나와요. 얘랑 곱해주면 마이너스 나와서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올 텐데 두 번 나오거든요. 두 번 나가서 어차피 상쇄돼서 플러스가 부호가 안 바뀐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걸 쭉 전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전개 잘 했다. 이것도 1, 2, 4, 5일 때 이제 전개를 해준 거고 전개 잘 했다. 전개한 거예요, 그냥. 이거를 사용해서 이제 1, 2, 3, 4일 때 하고 1, 2, 4, 5일 때 해야 된다는데 이거 안 바꿨네. 예. 1, 2, 3, 4일 때 1, 2, 4, 5일 때 근데 사실상 똑같아요. 왜냐? 1, 2, 3 사이에서는 Z가 두 번 곱해지거든요. 여기 보면 Z 제곱이 곱해질 거여서 2, 3 사이에서는 얘는 그냥 아이덴티티랑 마찬가지다. 그래서 2하고 3 사이에서는 무시해도 된다.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이거에 대해서 연산자를 구현한 회로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거를 열심히 하면 되는데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나온다. 잘 나오네. 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을 한 다음에 익스파넨셜로 넣기 위해서는 뭐라고 해야 되냐? 궁금하신 분 여기 중요한 내용이 아닌데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보고 물어보시면 되고 3번도 마찬가지로 3번이 좀 더 보기 좋은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열심히 정리를 한 거를 또 편하게 볼 수 있어요. 요거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를 또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정리가 잘 됐네. 근데 이게 아까 여기서 구한 것보다 훨씬 간단하죠? 요걸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잡한 거 이걸 압축시킨 거예요, 사실상. 얘로. 그렇죠? 압축시켰고 오케이. 그다음에 2, 4, 5, 6은 이제 IPIMB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요거를 변환 서킷으로 두는 거예요, 사실상. 이걸 계속 변환시켜 줄 거예요. t를 계속 바꿔준다는 의미죠. 그다음에 problem 4번 가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STO3G 기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라고 하는데 하트리폭이라고 이제 분자 오비탈들을 계산해 주는 툴이 있어요. 메소드가 있어요. 그 하트리폭을 해보니까 이런 4개의 이제 분자 오비탈이 생기고 그 분자 오비탈로 열심히 그 분자 오비탈에 근데 최적화된 이제 분자 오비탈은 완벽한 아이겐 벡터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걔네들의 혼합 오비탈이 사실상 최적의 오비탈인데 그거 찾는 과정이 사실 복잡해요. 하트리폭 자체는 그렇게 계산량이 많지가 않은데 이걸 아이겐 벡터를 아이겐 밸류의 미니멈 밸류 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 복잡하기 때문에 그 아이겐 밸류를 구하는 과정을 만들어 봐라. 라는 게 정확하게 밸리에이션 퀀텀 아이겐 솔버고 그럼 그 전에 이제 하트리폭으로 구한 분자 오비탈의 스테이트 벡터들을 먼저 계산해 봐라 라는 건데 하면 돼요. 근데 심지어 이제 이 프로블럼 푸는 거를 이제 퀴즈캣 네이처에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스크 5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양자회를 구현하시오. 구현한 거예요. 그거를 열심히 구현하고 마지막에 돌리면 exact result하고 expectation result하고 이제 나름 비슷하게 잘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리 문제지. 이런 거 하려고 양자 컴퓨터 개발을 하는 거예요. 질문 있으실까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겐이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겐 아시는 분? 머신러닝 공부하는 사람 없나요? 겐이라는 게 이제 이건 들어봤을 거예요. 그 제너레이트가 생성자하고 그 다음에 판별자를 둬가지고 생성자 가짜를 만들어내고 가짜를 최대한 유사하게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판별자는 그 가짜가 가짜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그런 두 가지의 이제 알고리즘 두 개를 만들어 놓고 가짜는 계속 생성을 하면서 이제 판별자한테 갖다 주고 그럼 판별자가 실제 데이터랑 비교를 해서 가짜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해내요. 그거를 계속 서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서로 판별 능력하고 생성 능력이 서로 계속 좋아지겠죠. 그걸 무제한 반복시키는 게 그러니까 많이 반복시켜서 학습하는 게 겐이다. 그럼 이 겐을 퀀텀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를 퀀텀하게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뭐 겐은 뭐 이렇게 할 거다. 인식 가능하다. 그래서 겐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가? 이거 1번이 그러니까 2-1번이 그 겐이 뭔지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겐이 뭔지 설명해 놨어요. 아까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생성한 게 그러니까 여기서 생성한 게
판별기에 걸릴 확률을 뺀 거예요. 그럼 그게 클수록 좋겠죠. 그다음에 판별기가 생성기랑 같은 것인지 이제 이거를 구분하는 거. 그러니까 판별기가 그러니까 그 실제 데이터를 자기가 제대로 구분을 하는지가 이제 이제 첫 번째 항이에요. 그럼 그 두 개가 당연히 커야 판별기의 성능이 좋아질 거고, 그 판별기가 이제 생성자를 이제 구분했을 때 생성자가 거기에 안 걸려야 좋은 학습이라고 보겠죠. 그럼 그거를 이제 꼴만 조금 바꿔줘서 요거 두 개 더한 게 미니마이즈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 두 개가 각각 미니멈 되면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짰냐? 이거 그냥 페닐레인에 있어요. 페닐레인에 있어서 있냐? 페닐레인에 있어서 몇 개 썼다. 뺏겼다. 열심히 뺏기고 그냥 유일하게 따로 친 게 데이터 뽑아내야 돼가지고 데이터 갖고 오고 그 데이터 스트럭처에 맞춰서 얘를 이제 28 x 28인데 퀀텀 게이트를 찬 문제점이 28박 이거 이게 n스꼴밖에 학습을 못해요. 구조가. 그래서 양 옆으로 0000을 붙여줬다. 데이터에 붙여놓고 이거 판별기 짜고 그다음에 생성기도 이제 여기 큐노도 짜고 해서 제너레이터를 만들어 놨어요. 하니까 예. 여기 보면은 0을 만드는 걸 해보래요. 예. 0 비스무리하게 잘 나왔죠? 0. 근데 실제 클래시컬한 거는 이것보다 훨씬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2-2 같은 경우는 이제 픽스 투 픽스라고. 그러니까 요거 문제는 이제 더 큰 거 니들이 알아서 짜봐라. 이제 그냥 아예 그냥 뽑아 먹으려고 잘 짠 거 지들 논문 내려고 만든 거면 아니죠. 그거는. 네. 지금 데이터가 크면은 퀀텀 큐빅 개수가 부족해서 잘 못해요. 잘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니들이 한번 큰 거 한번 돌려봐라 라는 건데 그거 중에서 이제 잘 나온 게 픽스 투 픽스라고. 이제 요즘 나오는 이제 머신러닝 중에서 뭐 이름만 입력하더라도 뭐 날고 있는 뭐 큐빗 뭐 이런 거 하면 날개 그려놓고 큐빗 그려놓고 이런 그림 그려주나요. 뭐 그런 거를 이제 그거의 옛날 버전이라고 보면 돼요. 굉장히 이상한 그림, 대충 어떤 그림을 원하는지 대충 그려놓고 그거를 넣으면은 이제 제대로 된 이런 그림 인풋을 넣고 그다음에 이런 아웃풋을 그려낼 수 있는 그런 대단한 기계를 만들어 봐라. 퀀텀한 걸 사용해가지고 라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아 이거 잘못됐다. 짜증나네. 이번 문제에서는 이제 얘를 큐빗으로 돌리려면 다운스케일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게다가 픽스 투 픽스도 컨볼루션 뉴럴넷을 사용해서 이제 사이즈 다운을 시키거든요. 그럼 이제 사이즈 다운을 열심히 합니다. 작아졌다. 작아지고 얘네들을 원래 픽스 투 픽스는 여기 있던 데이터들을 계속 스택해가지고 앞으로 보내줘요. 근데 저는 스택하는 과정을 뺐어요. 그거 하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다음에 열심히 이제 쌓아 나가는 거죠. 야 그거를 이제 다시 복원시키는 거예요. 256이 이런 데이터 있으면 얘를 컨볼루션 뉴럴네트로 1x 512로 만들어요. 원래 픽스 투 픽스는. 그 512에다가 다시 확장을 시키는 이제 디코더를 두는 거죠. 디코더를 둬서 이제 이런 애를 만들어내는 게 픽스 투 픽스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이 512개짜리가 만들어질 때 512개짜리라고 12개로 안 두고 16개로 압축을 시켰죠. 그럼 사실 데이터 손실이 엄청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말할 때는 제 거는 학습이 잘 안 됐다라는 걸 스포일 해주고 그 16개의 1 16짜리 매트릭 이거 벡터에다가 큐빗 이거 퀀텀 서킷을 돌려가지고 이제 다시 확대를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열심히 짰어요. 픽스 투 픽스를. 야, 퀀텀 픽스 투 픽스를 짜고 이제 돌리니까 예. 요게 제 거예요. 얘 얘가 학습한 거는 야, 이런 거 건물들만 찍었거든요. 건물들이 이런 간격이 있다라는 걸 찍었는데 예, 참 못났죠. 예. 예, 그렇게 해서 2번을 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실까요? 아니 좀 자세한 설명 원한다. 몇 번 문제에서. 있을까요?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죠? 예.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혁 씨 뭐 질문 있으신가요? 마이크 켜놓으셨는데. 없으면 종료할게요.